KF-21 무인 파일럿 카이스트 개발. 미국 언론 한국 개발 속도 미친 수준. KF-21 복합유도 폭탄 개발 추진. 하나와 한국항공우주, KAI, 라이그넥스원, 현대로템 등 국내 방산업계가 유인 무기체계인 자주포와 전투기 등에 이어 무인 분야에서도 두각을 나타내는 모습이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분쟁 장기화를 기점으로 국제전쟁 양상이 무인 복합 시대로 나아가고 있기 때문이다. 러시아는 물론 우크라이나 역시 무인기, 드론 등을 활용해 상대방의 주요 거점을 공격하고 있다. 최근에는 우크라이나 자포리자 원전 냉각탑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가 발생했다. 이곳은 유럽 최대의 원자력 발전소로 우크라이나 소유 시설이었지만 현재는 러시아가 점령해 통제 중이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드론 공격으로 불이 났다고 밝히며 드론으로 보복에 나섰다. 러시아는 이달 10일 공격용 드론 57대를 우크라이나 수도 키우 근교 브로바리 지역으로 보내 공습에 나선 바 있다. 우크라이나는 53대를 격추했지만 민간인 2명이 숨지는 등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두 국가의 전쟁에서 드론 등의 무인 무기체계가 여러 방면에서 다용도로 활용되면서 세계 각국에서도 관련 수요가 빠르게 늘어나는 중이다. 특히 미국과 유럽 등에서 육해공을 넘나드는 다양한 무인 무기체계 확보에 집중하고 있다. 국내 방산업계는 늘어나는 글로벌 수요에 맞춰 각 기업 특성에 맞는 무인 무기체계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자체 개발한 소형 다목적 무인 차량 아리온스메드로 세계 최대 방산 시장인 미국에 진출했다. 이 무기체계는 병사 대신 물자와 탄약 수송, 부상병 후송, 수색, 정찰, 근접 전투 등이 가능하다. 전장에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는 셈이다. KAI는 현재 개발 중인 한국형 전투기 KF-21 보라매를 더욱 진화시켜 미래 전쟁에 어울리는 무인 복합체계 공중전투 모델을 개발 중이다. 차세대 공중전투체계, AIS, 계획에 따라 KF-21에 무인 복합 데이터 링크를 적용한 후 최종적으로는 무인 전투기로 운용한다는 방침이다. KAI 관계자는 국내 최초로 육군에서 운용 중인 송골매 IQ-101 군단급 무인기 개발과 제작에 참여한 바 있다며 이 경험치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통해 다양한 무인기 개발 기술을 확보해 미래 전쟁 시대를 빠르게 준비할 것이라고 전했다. 라이그넥스원은 미국의 팔란티어와 손잡고 정찰형 무인 수상정과 인공지능, AI, 시스템 등을 고도화하기로 했다. 링넥스원의 무인 수상정 해검은 무인 잠수정과 동시에 운용이 가능하며 전방에 12.7mm 기관총과 2.75인치 유도로켓 발사대가 장착된 점이 특징이다. 자동 진수 및 회수도 가능하다. 현대로템은 다목적 무인 차량 펠쉐르파로 하나의 아리온스맥과 경쟁 중이다. 펠쉐르파는 감시와 정찰, 전투 등 다양한 임무 수행이 가능하다. 원격주행 기능을 비롯해 차량 앞에 있는 병사의 이동 경로는 자동으로 따라가는 종속주행 등도 가능하다. 아울러 현대로템은 최근 로봇 플랫폼 전문기업 레인보우로보틱스와 2년 만에 개발한 데테러, 작전용 다족 보행 로봇의 시제품을 방위사 청업을 통해 육군에 납품하기도 했다. 방산업계 관계자는 인구 부족으로 세계 각국에서 병력 부족을 호소하고 있어 무인 전쟁 시대는 예상보다 한층 빠른 속도로 찾아올 것이라며 꾸준한 투자와 연구개발로 다가올 무인 전투 시대를 준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연구 이스라엘의 일부 무기 수출 금지, 국제법 위반 위험
아프피 통신에 따르면 데이비드 램이 영국 외무장관은 이스라엘에 대한 무기 수출을 검토한 결과 국제 인도주의 법을 심각하게 위반하거나 위반을 촉진하는 데 사용될 소지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다만 램이 장관은 영국의 수출 허가 검토는 정부의 법적 의무이며 이는 전면 금지나 무기 금수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에 따라 영국 정부가 자국 기업에 내준 이스라엘 수출 허가 350건 가운데 약 30건이 취소될 예정이다. 영국 노동당 정부는 지난 7월 집권 이후 가자지구 내 민간인 사망 문제를 들어 이스라엘에 대한 무기 공급 문제를 검토해왔다. 지난해 10월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기습 공격으로 가자지구 전쟁이 시작된 이후 이스라엘의 무기 판매를 일부라도 중단한 서방 국가는 영국이 처음이다. 요아브 갈란트 이스라엘 국방부 장관은 소셜미디어 X의 트위터 영국의 대이스라엘 무기 수출 제재 소식을 접하고 매우 낙담했다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3. 푸틴 너 우크라 본토 공격에도 동부 진격 멈추지 않을 것.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군의 본토 침공에도 우크라이나 동부에 대한 공세를 멈추지 않겠다고 밝혔다. 타스 FP 통신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2일 현지 시간 러시아 시베리아의 투바 공화국 수도 키질의 한 학교에서 공개 수업을 하면서 러시아 접경지 쿠르스크를 공격 중인 우크라이나의 도발이 실패할 것으로 확신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가 지난달 6일 쿠르스크를 공격하기 시작한 목적을 설명하면서 그들의 계산은 돈바스, 우크라이나 동부 도네츠크와 루안스크, 핵심 지역에서 우리의 공격을 멈춘다는 것이었다면서 결과는 알려진 바와 같다. 그들은 돈바스에서 우리의 진격을 멈추는 것을 이루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오히려 러시아군이 전례 없는 속도로 돈바스에서 전진하고 있다면서 러시아군은 200에서 300m 진격하는 게 아니라 수스퀘어 킬로미터의 영토를 통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4. 일본 호주 신형 호위함 수주전 가세 의무기 수출 확대. 일본이 호주의 신형 함정 도입 수주전에 뛰어들기로 하면서 해상자위대 호위함 관련 기술 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최근 중국에 잇따른 영공영의 침범을 무기 수출 확대의 명분으로 활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 정부가 호주가 추진하는 10조 원 규모의 신형 함정 수주 계획에 공식 참여 의사를 밝혔다고 요미우리 신문이 보도했습니다. 호주 정부는 지난 2월 우리나라와 일본, 독일 등 4개국을 신형 함정 수주 후보로 발표했습니다. 일본은 6월 호주 정부 요청으로 해상 자위대의 모가미형 호위함 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2022년 취역한 3,900톤급 모가미형 호위함은 높은 자동 화율로 기존 호위함의 절반 정도인 90명으로 운용할 수 있습니다. 일본은 오는 5일 호주와의 외교 국방장관 회의에서 함정 공동 개발을 협의할 전망입니다. 앞서 일본은 지난해 연말 이후 패트리엇 지대공 미사일의 미국 수출, 차세대 전투기의 제3국 수출 등 무기 판매 범위를 점점 넓혀가고 있습니다. 지난달 말 중국 군용기가 처음 일본 영공을 침범한 데 이어 중국 군함의 영해 침범 등 이딴 도발을 무기 수출 명분으로 활용하려는 의도도 엿보입니다. 요미우리 신문도 일본 정부가 호주와의 함정 공동 개발에는 중국에 대한 전략적 중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전했습니다. 일본이 무기 개발과 수출에 더욱 박차를 가하면서 평화 헌법의 입지가 한층 줄어들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5. 젤렌스키 미국산 무기로 러군 기지 선제 타격 허용을.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미국산 무기로
러시아 본토 깊숙한 곳의 군사 목표물을 타격할 수 있도록 허용해달라고 촉구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31일 현지 시간 젤렌스키 대통령은 영상연설에서 전날 우크라이나 하르키우에서 러시아의 공중 유도 폭탄으로 6명이 숨지고 97명이 다쳤다며 이같이 요구했다. 러시아 본토 깊숙한 곳에 있는 비행장이 자국 도시 공격에 사용되고 있어 타격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미국은 우크라이나가 제공받은 무기를 우크라이나 영토와 국경 방어에만 사용하도록 제한한다. 한편 이날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우리는 우리 영토를 두고 협상하지 않는다며 우크라이나와의 영토 교환 협상은 없을 것이란 뜻을 분명히 했다. 이어 1일 러시아 당국은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 서부와 수도 모스크바를 겨냥해 대규모 공습을 시도했다고 밝혔다. 러시아 서부 브리안스크 주지사 알렉산드르 보고마스는 아군이 브리안스크 지역에서 대규모 무인기, UAV, 공격을 격퇴하고 있다고 밝혔다. 모스크바 정유공장 인근에서도 우크라이나 드론이 격추됐다고 당국은 전했다. 이에 러시아 국방부는 수도 모스크바 등 자국 내 15개 지역을 공격하려던 우크라이나 드론 158대를 격추했다고 발표했다. 러시아 관영 타스통신은 이 과정에서 일부 격추된 드론이 모스크바 정유공장으로 추락하며 화재가 발생해 소방당국이 진압에 나섰다고 보도했다. A통신은 이번 우크라이나 드론 공격이 2022년 2월 전쟁 발발 이후 최대 규모 중 하나라고 전했다.